자, 문담정수업의 책읽기 TV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있는 소설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지금 방금 나오시는 것처럼 직지 아모르 마네트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소설책 1, 2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이 책이 이제 지금 충북 청주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직지 보인세 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독서대전이 열리는 동안 저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을 좀 많이 듣고 있는데, 마침에 우리 또 김진명 장편소설 작가가 청주에 와서 또 이 강연 책을 썼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청주에서 또 특강을 또 별도로 합니다. 시장님하고 이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내용을 해서 이제 강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또 우리 같은 강연 우리 독서 모임 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 책을 또 읽기로 했고,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내용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좀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직지라고 얘기하는데, 직지 바로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바로 가리키다, 바로 직자, 가리킬 직자. 그래서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라는 말의 준말인데, 이것은 이제 백운화상이 편찬한 마음의 실체를 가리키는 선사들의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고려 말인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이 상하 2권으로 인쇄되었고, 현재는 이제 하권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보물제 1132호죠. 이 직지가. 자, 이 책을 쓴 김진명 작가,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충북 제천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부인이 세명대학교 이제 교수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어 나온 거 하늘이여 땅이여, 한반도 제3 시나리오 킹메이커, 최근에 또 많이 또 오르내렸던 사드, 그 다음 미중전쟁,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직지 아모르 마네트가 되겠습니다. 아주 읽는 동안에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아주 몰입해서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자, 이게 소설입니다. 소설. 그래서 이 소설 속에서 이제 구도가 나오는데, 배경은 어디냐면 청주죠.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가 나왔다는 걸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마침 또 얼마 전에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나란 말씀이라는 영화요. 훈민정음을 창제한 사람이 세종대왕이긴 하지만은 많이 훈수를 들어준 사람이 이제 신미대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신미대사와 세종과의 관계를 그린 영화가 나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나란 말씀이가 좀 세종에 대한 불경스러운 태도, 내지는 또 이 책을 너무 신미대사가 만든 것처럼, 훈민정음을 만든 것처럼 했다. 그래서 역사와 어긋나는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많이 사람들은 영화 제작 평론가들한테 좀 무수하게 맞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이 책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그거죠. 최고의 목판본 다란이경. 여기서 최고는 가장 오래된 거죠. 또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직지. 또 여기서는 최고는 가장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세계 최고의 언어 한글, 그리고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지금 청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보면은 이 금속 활자나 언어, 반도체 모두 다 지식산업을 선두 그룹으로 이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산업을 이끌어가는 곳이 청주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서, 제가 지역에 이제 살고 있으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 책을 읽다 보면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짐승의 서열이 이빨이나 발톱, 근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사람의 힘은 지식과 지혜에 의해서 결정되는 바. 짐승의 서열이 이빨이나 발톱, 근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사람의 힘은 지식과 지혜에서 결정이 된다. 근데 이
백성이 책을 읽고 지식과 지혜를 얻기에는 한자라는 문자가 너무 어려웠다. 학문도 지혜도 신분도 벼슬도 그러다 보니까 다 세습이 되고 있더라. 글과 한문 익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가난한 백성이 글을 읽을 수 없으니까 엄두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글을 만들어주자라고 시작해서 나온 것이 이제 세종의 한글이 되겠죠. 그래, 이 한글을 창제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청주가 무대가 됐던 것이 세종대왕께서 이제 안지를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바로 충북 청주 이 내수에 있는 초정약수터에 와서 몇 달 동안 있으면서 안질, 눈을 고쳤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청주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보은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이 보은에 가서 복천사죠, 복천사. 정확한 표기 맞는가 모르겠어요. 복천사에서 신미대사를 만나고, 이 신미대사를 통해서 이제 한글을 주재하는데, 이 소설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요. 주택가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이 살인 사건을 기현이라는 사회부 기자가 이제 취재를 들어갑니다. 그래 취재를 들어가서 이 내용을 추리를 통해서 풀어가는 과정에서, 자, 그럼 이 직지가 구텐베르크 인쇄한 그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것저것을 과학적으로 깨맞춰가는 과정이죠. 예. 그런 내용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등장인물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이걸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백승량인가라는 분이 이제 복천사에서 신미대사가 이제 믿는 신복이었는데, 그 신복의 딸이 은수라는 아주 아리따우고 지적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지성미를 이제 지모와 미모를 겸비한 은수라는 애가 있었는데, 세종대왕과 함께 이제 은수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수가 세종대왕한테 굉장히 상감에 대해서 깊은 흠모를 하면서 두 번째 또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 어떤 사건이냐? 자, 조선에서는 명나라를 아주 모시고 있었죠, 옛날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고려를 버리고 자기가 조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선을 만드는 과정에서 명나라한테 큰 나라를 칠 수 없다라는 그런 4대 불가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화령, 조선이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어느 이름을 하면 좋겠느냐, 나라 이름 묻는 것부터 명나라한테 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명나라, 특히 이제 사신들이 아주 건방졌다는 거죠. 그때도 여기 이제 따라온 사람이 있었는데, 따라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제가 보니까 이 책에서 나오는 사람이 명예환관 주구라고 돼 있습니다. 주구라는 친구가 여기 따라왔다가 그 첩자들로부터 세종이 한글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분개해 가지고 네가 한글을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난리를 지키죠. 난리를.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복천사까지 내려와서 이 주물에 있는 백승량하고 딸을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은수는 또 아버님의 기재에 의해서 죽진 않고 이제 보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명예환관 주구의 공물이 되어서 북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북경에 갔다가 또 은수를 도와주는 선한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풀려났다가 다 도망을 쳤다가 다시 도망가는 과정에서 가톨릭 국경교구청 베르나스 신부를 만나서 또 기구하게 또 한 2년에 걸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로마로 가서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감옥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죽어가는, 사형당하기 직전에 이름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이름이 모음이 잘못 불려져 가고 엉뚱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 토대로 해서
교황한테 불려가고 교황한테 찬사를 받고 금속활자를 재현시키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다시 이제 결정적으로 구텐베르크를 만납니다. 그리고 금속활자 주조를 전수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직지가 결국은 구텐베르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소설을 통해서 이렇게 상상력을 통해서 전개해 나가는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소설 내용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소설 읽다 보면은 아주 그냥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을 보면서 직지에 대한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들. 예. 근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청주에 가면 이제 고인세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고인세 박물관. 근데 제가 생각해도 고인세 박물관이라는 건 맞지 않는다. 차라리 직지를 공부하려면 직지 박물관이 좋은데 왜 고인세 박물관이라고 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소설 속에서도 기자가 기현이라는 기자가 직지 박물관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던지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고인세 박물관을 직지 박물관으로 홍보하는 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지에 담긴 아름다운 식구들 이런저런 것들이 나오는데 예,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소개를 드린 거고요.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카레나와 쿠자누스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지금 카레나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은수가 독일로 넘어가면서 로마 교황에서 그 쿠자누스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코리아에서 온 헬레나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이다 이런 뜻으로 카레나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쿠자누스와 카레나의 어떤 영적인 사랑이랄까요?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전개되는데 카레나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세상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물을 마시듯 책을 볼 거예요. 그건 상감, 여기 상감은 세종 얘기하는 겁니다. 세종대왕의 꿈이고 또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꿈이고 저희 꿈이기도 합니다. 쿠자누스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꼭 당신이 이런 꿈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읽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되게 재밌는 내용이어서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이 편에 나왔나? 이 내용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여기 나오네요. 예. 이 쿠자누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이제 그 수녀원에서 라벤더 꽃밭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라벤더 꽃밭은 그 신성한 노동의 정수지요. 상상해 보세요. 자연의 생명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는 생물이 지극히 순수한 인간의 노동에 의해 태어나는 순간을. 그때 이 얘기를 듣고 은수 카레나가 이렇게 봤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순간을 화엄이라고 해요. 화엄. 꽃이 피다라는 뜻의 화, 장엄하다는 뜻의 엄. 꽃이 핀다는 것은 사실의 장엄함을 말하죠. 라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를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같이 이 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꽃이 이제 여기서 꽃이 아니고 뭡니까? 콩이죠. 콩이 이제 이렇게 좀 밑에서 싹이 이렇게 위로 이제 쫙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저렇게 흙을 밀고 올라올 때 그 순간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마치 장엄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만큼 이 자기들이 하는 역할을 또 오버랩을 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한국이 디지털 강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같이 이제 외국에 있는 유명한 엘고어라고 전 미국 대통령 있죠. 부통령이죠, 부통령. 이분이 한국은 금속 활자 발명과 디지털 기술로 인류에게 큰 선물을 주었다라는 그런 명언을 남겼죠. 여기 지금 김진명 작가도 마찬가지로 지식과 정보를 지배층이 독점해서 해방시켜 전 인류가 함께 나가자는 것, 이것이 바로 직지와 한글에 담긴 정신이다라고 이 책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여기에 보면 이제 아모르 마네트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직지 아모르 마네트. 아모르 마네트라는 얘기는 사랑은 남는다는 얘기죠. 세월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예, 세월은 가도 직지는 남는다. 결론 그겁니다. 직지가 씨앗이라면 구텐베르크는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게 한 종원사다. 종원사였다. 그래서 독일이 직지 씨앗을 인정하고 한국은 또 독일의 열매를 인정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금속활자 직지의 역할이 이렇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작가가 이 소설을 쓴 취지였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도 청주 살면서 직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직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뷰 마음에 들었나요? 정무섭의 책 읽기 TV는 여러분을 한없이 응원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게도 많은 힘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